재미있는 창작 써라.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살아가는데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도 모자라 그런 그들을 돕는데 아주 도같은 한 과부의 이야기 올시다. 그럼 그녀가 자신한테 특별히 도움을 요청해온 이로 인해 놀라운 인연까지 만들어낸다 하는데요.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얼른 빠져들어 보실까요? 뚝딱. 어느 먼 옛날, 이 당시에도 세상 돌아가는 일엔 별 관심 없이 그저 자신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한테 핏대 높이기가 일수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부부라 이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내 어찌 당신같이 지만 아는 놈팽이랑 한 집에서 얼굴을 맞대고 사는지 내 그것이 아주 살아생전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 안 합니까? 허구한 날 반찬 투정에다 집안 꼴은 말도 안 되게 어질러 놓고 말이지. 아, 못하러 밥 차려놓고 그 안 입고 온 빈정소리나 듣고 있어야 한다요? 나보다 이젠 바깥 일에만 빠져갖고서는 내 그런 당신하고 말을 섞느니 차라리 길에 다니는 비둘기하고나 노닥거릴 일이지. 아, 얼굴만 보면 밥덩어리가 목에 딱 걸려버리는 것을. 이런 부인의 질타에도 그저 나갈 채비만 하는 남편이었어요. 아내 그러 잔소리 들으려고 그 비싼 혼인식을 치러준 줄 아는가? 거 이젠 적당히 같이 살았으면 그 적응이란 걸 좀 해야 할 판인데 말이오. 맨날 귀만 따갑도록 목청만 높여대니 아나도 못하러 이놈의 집구석에 들어올 것이오. 사내가 돼서 좀 바깥 일에 관심을 가졌기로소니 그럴 거면 맨날 당신 옆에 찰싹 달라붙어주는 거 강아지나 한 마리 키울 일이지 못하러 나한테만 요렇게럼 시집을 왔소? 무슨 음식 손맛이 좋기라나 아님 그 밤에라도 내한테 잘해주기라나. 이런 몹쓸 말들로 더욱 어이가 없어진 부인이었건만 역시나 참지 못한 울음을 터뜨리며 갖은 욕을 쏟아내는 아내였어요. 그러자 툴툴대는데 도같은 요놈의 남편은 버릇처럼 밖으로 내빼는 것이었지요. 이런 부부싸움이 하루도 쉴 날이 없자 이들의 옆집에 사는 모순이란 과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표정으로다가 그 집 바깥 양반이 내뺐다는 주막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유유히 그 집 남편이 앉은 자리를 찾더니만은 그 남편과 잠시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다가는 그 부인이 사는 옆집으로 또 발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또 다른 시간을 보내던 그녀는 환한 미소를 띤 얼굴로 그제서야 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난 그날 저녁 그 집의 남편은 평소였다면 술을 있는 대로 퍼마신 뒤 해가 다 지고 나서야 집에 들어가야 했건만은 무슨 일이었는지 반주로만 살짝 입을 축인 채 석양 노을이 지기도 전에 집 안으로 스리슬쩍 발을 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그날 밤 아주 모진 소리를 내며 행복에 겨운 잠을 이루는 이들 부부인 것이었지요. 그것도 각방을 쓰던 부부였건만 그 말로만 듣던 제 앞방까지 하기에 이른 것이었어요. 분명 모순과부는 그저 남편과 아내를 각각 만나기만 했던 터 어찌 그런 쌈딱 부부를 하루아침에 인꼬부부로 만들어버린 건지. 이를 목격한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신기해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 모순 과부가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냈다는 거 아닌가? 그 싸움닭 부부까지 말 몇 마디로 사이좋게 했다는데. 정말 뭔 놈의 기술이 그리도 끝내주는 것이오? 그러니까 말이네. 나도 정말 신기해 갖고서는 여기저기다가 물어봤더만은 다들 알고 있고 나만 몰랐다는 거 아닌가. 거참 그 모순 과부의 말 실력은 정말 알아줘야 한단 말이지. 라며 그 부부의 사이를 좋게 한 연유가 과연 무엇인지 풀어놓는 말인즉슨 하도 시끄러워 참지 못한 모순 과부는 그날부로 그 집 남편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아주 질 좋은 지게 하나를 제 돈으로 장만을 한 뒤에 그걸 들고 그 집 남편을 찾아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아, 당신 부인이 그리 당신한테 화를 냈어도 뒤돌아보면 매번 후회를 한다면서 이 지게를 좀 전해달라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직접 전하기에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나보러 이주막에 가면 당신을 꼭 찾을 수 있다 해서 말이지요. 이 말에 그 지게를 만지작거리던 남편의 얼굴이 순간 생기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토록 자신이 원하던 아주 질 좋은 지게였으니까 말입니다. 헌데 그 당신의 아내가 말입니다. 오늘 집에 꼭 돌아와서는 그 말은 좀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데 말이오. 딱 그거 하나가 부탁이라는데 그 밤에 잘 때도 입을 꼭 닫고 주무셔야 할 듯합니다. 안 그러면 이 지게 준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될 거라면서 말이지요. 아니 근데 우린 방도 같이 쓰질 않는데 말이오. 무슨 말을 하지 말란 건지. 아, 오늘 하루만큼은 잘 때 같이 쓰자는 말 아니겠습니까? 무슨 장사 하루 이틀 하시오? 그냥 잠자코 아내 방에만 들어가서 주무시면 될 듯하오. 안 그럼 이 지게를 그냥 빼앗아 버린다고 하니까 그 입만 꾹 닫은 채로 그냥 아내 옆에 누워있으란 말이오. 이런 모순 과부의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지게를 선물로 받았는데 뭐 그깟 부탁이야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이지요. 이후 주막을 나온 모순 과부는 곧바로 그 이웃집으로 들어갔건만 그녀의 손에는 글쎄 아주 예쁜 생화 여러 송이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그럴싸한 꽃다발이 들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부인의 코에 슬쩍 들이대며 이 싱그러운 생화들에서 어찌나 향기가 절로 올라오던지, 아, 이 신선한 냄새 때문에 이걸 줄까 말까 망설였다는 거 아니겠소. 그러자 아니, 이 귀한 걸 누구한테 준단 말이요? 아, 누구기는? 당신이지 않소. 그 당신 남편이 오늘 나한테 득달같이 와서는 이걸 준비했다면서 꼭 좀 갖다 주라 일러줍디다. 아, 나도 살면서 남자가 주는 꽃은 처음 받아보는 건데 난 그저 그런 건 꿈에서나 꿔야 할까 싶소. 내 참, 어디 남편 있는 사람 부러워서 살겠나. 이런 모순의 말에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부인이었어요. 아, 근데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그걸 고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는 그냥 서로 말 않고 있기만을 간청합디다. 이 꽃다발 하나로 뭐 자기 잘못을 무마하려는 건 절대로 아니라면서 말이오. 딱 오늘 하루만 서로 말 않고 같은 방에서만 누워 자면 딱 좋겠다 하는디. 이 말에 잠시나마 고민을 하는 부인이었어요. 그러다가는 그 생화를 제 콧구멍에다 쑤셔 넣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럼 그 부탁은 꼭 무조건 들어줘야 할 것이요. 특히 밤에 잘 때 그 남편이 좀 달라붙어도 싫은 내색은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몸 가는 대로 놔두고 말이오. 그러자 눈을 휘둥그레 뜨던 부인이 다시금 쑥스러운 미소를 내보이더니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지요. 뭔 상상을 하는지 아직도 꽃송이 하나를 제 콧구멍 속에 거의 밀어넣은 채로 말입니다. 이에 집에 돌아와 앉은 모순 과부였건만 그날 밤 이들 부부는 아주 시원스런 속풀이 비명을 질러대다 오랜만에 그럴싸한 잠에 드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다음 날로 아주 사이좋은 인꼬부부로 거듭나면서 서로한테 듣기 좋은 말들만 아낌없이 쏟아냈다고 하네요. 이처럼 자신이 본래 가진 놀라운 말재간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 중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톡톡히 도움을 주는 모순과부인 것이었어요. 헌데 그런 남 좋은 일만 계속 하다 보니 정작 자신은 그저 방 안 호롱불만 벗삼아 잠만 청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외롭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지요. 언제까지 이래 베풀기만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가. 네, 이제라도 차라리 이곳을 떠나 어디 물 좋고 공기 좋은 데만 구경 다니면서 살아야 할 것을. 아, 어쩌자고 이래
나한텐 도움도 안 되는 일만 하고 다니는 건지 원. 그리고는 이런 날들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여러 날들로 반복해 지나가던 어느 때, 웬 그 동네로 이사온 한 처자가 모순과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저 소문으로 듣고 왔는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사를 온 이상 그 아주머님께 도저히 빨리 말을 여쭙지 않고 못 베겼어서 말입니다요. 전 저 아랫마을에서 이사를 온 안성화라 합니다요. 안성화라. 오래전 알고 지냈던 친구의 이름과도 똑같은 것이 약간의 친근감이 가는 터였지요. 이에 요번만 들어보고 말자라는 생각에서 그 성화라는 처자를 방 안으로 들이는 모순과부였습니다. 얼굴 표정으로 보아하니 그리 심각한 부탁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오. 그러자 아, 아닙니다요. 저한텐 엄청 중요한 문제라서 말입니다. 전 사실 태어날 때부터 여태까지 남정네 손 한 번 못 잡아봤다 안 합니까요?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난 터에 저한테 있어선 그저 남정네란 것이 그림의 떡은 물론이요. 저 먼 바다 위에 솟아있는 섬 같은 존재를 안 합니까요? 제가 배멀미를 엄청 하는 탓에 배는 탈 수가 없어 놓으니까 말입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제 인생에 처음으로 좋아하는 남정네가 생겼어서 말이오. 이 말에 나름 연애의 고수였던 터 어째 그런 사실을 알고는 연애 상담을 하러 온 것이라 눈치를 채버린 모순과부였지요. 그럼 지금 그 남자를 어찌하면 꼬실 수 있을까? 그것을 물어보러 온 것이군요. 그러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만 아, 그 좋아하던 남정네는 이미 저한테 아주 제대로 거절을 했다 안 합니까요? 그것도 제가 한 번에 못 알아들어서 3번에 걸쳐 얘기를 해줬는데, 아, 그럼 뭐 저도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알겠다라면서 이젠 그 집 쪽으론 쳐다도 안 보는데 말이오. 헌데 속으로는 엄청 속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말이오. 그것이 너무 힘들다 안 합니까? 헌데 정말이지. 언제까지 이래 계속 혼자서만 지내야 할지. 아, 이럴 거면 못하러 여자로 태어났느냐 말입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는 먹어가는데 정말이지 아무 남자라도 괜찮으니까 말이오. 그저 딱 한 번만 연애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액수는 다 맞춰드리겠습니다요. 이에 울먹이기까지 하려 하자 돈은 됐다라며 고민을 이어하는 모순이었어요. 딱히 봐놓은 청년도 없으면서 어찌 그냥 연애만 하고 싶다 하는 건지 처자의 처지가 좀 안 됐다 싶은 것이었습니다. 허나 자신도 연애 초보 시절이 있었던 만큼 처자한테 나름 고수의 비법 하나 정도는 알려줘야겠다 싶은 그녀였지요. 그럼 뭐 마음가짐은 대략 알겠소마는. 남자를 대하는 상태가 좀 어느 정도인지 봐야 하는데 말이오. 이래 그냥 보기에도 딱 답이 나오긴 하다마는. 이런 모순의 말에 그럼 자신이 어찌해야 할지 말씀만 달라는 성화였어요. 그러자 그럼 일단 점 찍어 놓은 사내가 없는 만큼 저 거리로 나가서 말이오. 그냥 아무나 한번 점 찍어 봐야 할 것 같소이다. 그 사내가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감정만 끌어낼 수 있다면 말이오. 그럼 내 도움은 그걸로 족할 것 같은데 어째 내 말이 맞지 않소? 이에 고민을 하다 물론이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성화였어요. 이내 곧바로 집을 나선 이들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저잣거리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 한가운데에서 여기저길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그럼 얼굴도 보지 않고 아무나 막 찍어보라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소이다. 일단 남자를 눈으로만 고르려는 생각을 깨야 한다는 것 아니겠소. 그래야만이 진정 연이 닿아야 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말이지요. 사람이란 자고로 내면을 먼저 살펴야 하거늘 그것은 절대로 눈으로 베이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지요. 시간을 두고 고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어찌됐든 진짜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고 싶다 안 하셨소. 이 말에 고개만 끄덕거리는 성화였지요. 그러더니만은 주변을 또 슬쩍 둘러보려 하자 또 따져보려 눈부터 돌아가면 말이오. 차라리 눈을 감은 채로다가 손가락으로라도 가리켜보시오.
아님 그 몸으로 직접 부딪혀라도 보시든가. 이에 고민을 하던 성화는 곧 눈을 질끈 감아버리더니만 제 다리가 가는 대로 내딛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한 갓을 쓴 선비 하나와 글쎄 쿵 하고 부딪히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이쿠. 성화와 부딪힌 선비가 바닥에 주저앉자 그리 크지 않은 몸뚱아리의 성화였건만 뒤늦게 뜬 눈으로 살피니 본인만 멀쩡하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어째 괜찮으십니까?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선비는 잠시 동안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이더만은 괜찮소이다. 그쪽은 괜찮으시오? 난 뭐 옷만 더러워진 것 같으니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소만. 이내 천천히 일어나 옷을 털어대는 그였건만 몇 발자국 떨어져 있던 모순과부는 그만 그 선비의 여유 있는 미소와 품격 있는 말씨에 한여름 얼음처럼 홀딱 녹아버리고 마는 것이었어요. 어찌 저리도 외모까지 출중한 남자가 이런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을지 싶은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남자를 자신도 알아봤다라는 듯이 성화 또한 수줍은 미소를 내비치는 것이었어요. 제가 미처 앞을 못 봐 죄송합니다요. 정말 죄송합니다. 연거푸 죄송하단 말만 반복하고 있던 찰나 선비는 주변을 살피더니만 자신의 갓을 고쳐 쓰고 나서는 제가 오히려 더 죄송하지요. 길을 가는 데였지 두 사람이 전부 다 잘 볼 필요가 있답니까? 그저 한 사람이라도 잘 봤으면 이런 일도 없는 것을. 저도 미처 피하지 못해 폐를 끼친 건 아닌지 제가 더 죄송할 따름이외다. 그럼 남은 길 잘 살펴가시오. 라며 제 갈 길로 멀어지는 선비였습니다. 이를 가만 보고 있자 모순과부가 얼른 다가오더니만은 몇 마디 말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성화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니만 얼른 그 선비를 쫓아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비에게 모순과부가 알려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부딪히는 바람에 좀 어지러워서 말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나마 휴식이 필요할 듯한데 가시는 길이 바쁘지 않으시다면 말이오. 저와 함께 약주를 곁들여 밥 한 끼라도 하시겠습니까? 나름 참 당찬 처자도 다 있다란 표정의 선비가 잠시 동안 고민을 이어하더만은 좋다라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곧 근처 주막으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자리에 앉고 나서도 뭐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고민만 이어하는 성화였어요. 그러자 되려 그 선비가 아주 기품 있는 자세로다가 술을 들이붓고는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짤막하나마 대답을 이어가는 선화였지요. 그럼 어머니와 단둘이 산다 이 말씀이십니까? 험한 세상의 자고로 집안 살림에라도 남정네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것을. 어째 머슴 하나를 안 두고 그리 버티신단 얘기요? 그러자 애초부터 남자는 혼인할 사람 아니면 가까이도 하지 말라 이르셨어서 말입니다요. 저도 그런 것이 참으로 불만이긴 했다만 뭐 요번 기회에 얼른 근사한 사윗감이라도 보여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머니께 제대로 된 효도 한 번을 못 해드렸으니 말이오.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긴 하다만. 이라며 자칫하면 눈물까지 보일 뻔한 성화였어요. 그러자 그 모습에 되려 미소를 내비치는 선비였습니다. 혼인이나 사윗감이라는 말을 제 앞에서 꺼내놓는 것이 꽤나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는구나 싶은 것이었지요. 이런 선비의 이름은 방이성이요. 평소 학문의 뜻을 도운 터 한양에서 과거 시험까지 보고 난 뒤에 이제서야 고향 땅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헌데 나름의 시험 본 느낌도 좋았건만 어째 처자를 앞에 둔 채로 술잔까지 기울이게 된 것인지 이런 인연도 참 재미나다 여기는 그였습니다. 그럼 사는 곳은 대략 어디쯤 되시오? 나도 이 동네 출신인지라 잠깐 타지로 나갔다 다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터인데? 그러자 자신은
저 아랫마을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다라며 이제서야 이곳 지리를 익혀가고 있다 이르는 성화였습니다. 이 말에 이 마을이 사실 큰 볼거리는 없지만 말이오. 그래도 그 지리가 궁금하시다 하면 네, 나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소이다. 이런 설레발에 좀 더 설레었는지 더욱 환한 미소를 보이는 성화였어요. 헌데 이 모습을 잘 베이지 않는 외진 구석에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모순과부였습니다. 아니, 일각간격으로 와 내 지침 좀 얻어가라 일렀거늘 어찌 저리도 그냥 엉덩짝만 붙이고 앉았더냐. 저러다 저 선비가 그냥 내 빼기라도 하면 어쩌려는지. 저리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놓고 저런 여유는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이여. 내 참 속이 터져 미치겠구만 그래. 왕초보인 주제인 것을. 이런 와중이었건만 그 주막에서 홀로 국밥만 말던 그때 웬 남정네 하나가 모순 처자 앞에 툭 튀어나와 버리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 놀랬지 않은가? 이런 모순의 성화에도 배시시 웃으며 맞은 편에 앉아버리는 남정네였습니다. 그는 진작부터 모순과부만을 쫓아다니던 동네 한량 이춘식이었지요. 일에 혼자 있는 걸 봐버렸는데 어찌 안 달려올 수가 있었거는가. 날도 좋아버리는 것이 오늘 일진이 아주 거시기 해버리는구만 그래. 우리 모순이 국밥은 이 낭구님이 사줘야겠구만은. 요놈의 먹는 모습 좀 내한테 보여주면 말이지. 매번 따라붙어서는 자신한테 치근덕거리는 것이 취미인 이놈이 이 마을에서 제일 큰 골치였건만은 그 냄새나는 외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싫다는데 억지로 쫓아다니는 요놈의 고집이 꿈에서조차 나오질 않았으면 하는 모순과부였어요. 내 제발 좀 사람 놀래키지 말라 안 했는가?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니 그 엉덩짝 빨리 떼지 못할까? 그 국밥값 같은 소린 하지도 말고. 이런 호통 소리에 움찔하는 춘식이었건만 여지없이 갈 생각을 않고 있던 그때였어요. 아 글쎄 말 몇 마디 꺼내놓고 보니까는 더 할 말이 없어져서 말입니다요. 일을 어찌했을까요? 아니 근데 이분은 누구셔요? 잠시 뒷간에 갔다 온다며 모순 곁으로 얼른 다가온 성화의 등장에 살짝쿵 놀래 자빠진 이춘식이었어요. 그러자 아 제가 말씀드렸던 이놈이 날 자꾸 괴롭힌다 안 합니까요? 대령무당님 거 매신다는 도깨비 천왕씨님께 이놈 좀 혼내달라 어여 말씀 좀 해주시오. 이 말에 놀란 눈을 더 크게 뜨는 춘식이었어요. 대령무당이라니. 가뜩이나 요런 무속 관련한 것에 나름 겁을 집어먹고 있던 춘식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어리둥절 잠시나마 말을 못 잇고 있는 성화였건만 넌 이제 큰일 났구나. 오늘 이 무당님이 아주 니놈 혼내려고 구판을 벌인다 오셨으니 거 웬만하면 너도 같이 가야 쓸까? 이에 쭈뼛쭈뼛 자리에서 일어나던 춘식이가 그 길로 그냥 주막 밖을 뛰쳐나가는 것이었어요. 아니 무당이라니요? 제가 언제 신내림이라도 받았답니까? 아, 됐소이다. 그냥 저놈 좀 골려주려 그런 것인데 어째 얘기는 잘 풀리고 계신 것이오? 이 말에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하자 아, 남녀의 대화란 것이 계속 이어져 가야 제만이긴 하다마는 어째 저 선비가 바로 일어서지 않는 건 좀 좋은 징조이긴 한 것 같소이다. 그러자 성화도 고개를 끄덕이더니만 그러니까 말입니다요. 헌데 이젠 제가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상황을 지켜보고는 있다만 사실 모든 연애에 있어 기초는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놔둬야 하는 것이 진리이거늘 어찌 이런 그것도 모태솔로의 입에서 그런 고수의 소리가 나오는 건지 내심 놀라하는 모순과부였지요. 그랬다 보니 특별히 전할 말도 딱히 없어 놓은 터이. 그런 거 술이 들어간 터이니 그 술 기운은 빼고 집에 들어가야 한다. 이러면서 말이오. 저쪽에
해지는 노을이나 바라보며 산책이나 하자 물어보면 어떨까 싶소.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금 그 방위성의 자리로 돌아간 성화였습니다. 헌데 모순의 입장에선 그 선비의 표정이 꽤나 밝은 것이 점점 더 부러워지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이래저래 마을을 오가며 꽤나 많은 남자들을 봐온 터였건만은 외적으로나 그리고 그 마음 씀씀이로나 정말이지 그 선비만큼 제 마음에 쏙 들어온 자도 없는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정말이지. 하필이면 어찌 저리도 괜찮은 남자랑 몸이 부딪혀갔거는 어째 이리도 내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어버린다냐. 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는.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난 그들을 따라 그저 먼 발치에서 함께 노을을 바라보는 모순과부였어요. 그리고는 서로 정중한 인사를 나누며 각자 멀어지는 그들을 바라보자 어느새 다가온 성화가 막판에 이리도 죽이 착착 맞기도 힘들 텐데 말이오. 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라 저 방이성이란 자가 한마디를 내뱉으면 저도 얼씨구나 두 마디가 나와버리는데 요것이 모수님 덕분 아니겠습니까요? 아님 저 황홀한 노을 덕분인지. 이런 소리에 뭔 말을 더 해줄까 싶은 모순이었건만 그랬어서 말입니다. 내일 저희가 또 보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심지어 자신이 사는 곳까지 일러주는데. 이 말에 내심 화들짝 놀라버린 모순이었어요. 뭐 그럼. 아주 잘된 것이구만 그려요. 그럼 일단 그 두 번째이니만큼 내가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이니 그분을 만나기 전에 내일 날 다시 찾아오시오. 거 남녀의 만남이라는 것이 첫 만남보다도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니까 말이오. 이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뜬 발걸음으로 멀어져가는 성화였지요. 이후 역시나 집으로 돌아온 모순과부는 골이나도 아주 단단히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나야 할 것 같은 남정네가 어찌 저리도 쑥맥 같은 처자가 좋다는 것인지 자칭 연애 고수라 생각해온 그녀였기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었어요. 이에 모수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만 쇠뿔도 내친김에 당기랬다고 그 선비의 신상을 조금은 알아놓은 이상 자신과 꽤 친한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름의 더 확신을 얻어보려는 심산인 것이었지요. 결국 남들 다 자는 오밤중에 찾아온 모순을 마지못해 맞이하는 삼신 무당이었습니다. 넌 어쩌자고 자는 사람 깨워서 이리도 난리인 것이냐? 대체 이 시간에 뭘 봐야 하는 것이야? 아내가 여태껏 이리도 급하다 이른 적이 있었든가. 우리 집 김장김치 매번 맛있다고 갖고 갔으면 말이지. 이것만큼은 좀 잔말 말고 봐줘보게. 내일부터 진짜 제대로 해야 할 일이 있어버리니까는. 그러면서 방이성이란 남정네의 점을 좀 쳐달라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과의 궁합도 더불어 봐달라면서 말이지요. 그러자 잠시 놀라 하던 무당이었건만 그 약간의 신상 정보와 얼굴 생김새를 듣고 나더니만은 사기 그릇에 든 쌀 한 줌을 냅다 던지더니 자넨 이걸 적당히 얘기해 주길 바라는가? 아님 그래도 친구이니만큼 진짜 있는 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건가? 그러자 그것이 무슨 소리냐며 발끈하는 모순 과부였어요. 네가 진짜 친구라면 그냥 솔직히 말해줘야 쓰지. 내 일에 오밤중에 찾아온 거 보면 아직도 모르겠는가. 이에 다시금 자신이 던진 쌀들을 바라보더니만 쌀알 하나하나를 만져대고 나서는 그 무엇이냐? 이거야말로 그 천생연분의 끝장판이라 할 수 있는데 말이지. 이 말에 화들짝 놀라는 모순이었습니다. 내가 그 남녀 궁합을 꽤나 봐왔지만 말이야. 이토록 제대로 맞는 궁합을 내 본 적이 없어서 말일세. 무엇이 됐든 자네가 이 남자의 바짓가랑이만 잡고 있어도 말이야. 대대손손 대운이 트일 조짐이 아주 남다르단 말일세. 거기다 그 남자까지 자네를 좋아해주면 말이야.
아남은 여생은 별탈이 없는 것도 모자라 매일 하루가 그냥 아주 화려한 들꽃이 만발한 길로 나서는 운이란 말일세. 한마디로 황혼역을 바로 지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으로다가 인생이 한 번에 그냥 쫙 펴버린다는 말이지. 거 본래의 외로움은 씻은 듯이 다 씻겨져 내려가고 말이야. 악어도 뭔 놈의 표현을 그리도 시적으로 한다는가. 배운 것이 짧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웬만한 사람이 좀 알아듣도록 쉽게 좀 말해보게. 뭔 놈의 야리꾸리한 말들만 늘어놓는 것이요. 그러자 아당장에 혼인해야 할 인연이라는 거 아닌가? 하고 나면 네 평생 운에 없던 자식들도 적어도 5 이상은 확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여. 속궁합이 그 멋이냐 아주 끝내준단 말일세. 그러니 현생이 아니라면 후생에서라도 필히 만나야 할 인연이란 말이지. 이런 친구 무당의 말에 더욱 확신에 찬 모순이었어요. 그리고는 고맙다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온 그녀였지요. 친구랍시고 복제 얘긴 꺼낼 생각도 없이 말입니다. 제 집에 돌아온 모순은 그제서야 뭘 어찌해야 할지 아주 또렷한 생각으로 잠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겠구만 그래. 그 방위성이란 선비는 내가 꼭 만나야겠구만. 아, 그럼 어쩐다. 저놈의 인연을 떨어뜨려낼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헌데 여지껏 남 좋은 일만 해주던 그녀였기에 되려 자신을 위한 일에 나서려 하니 뭔가가 생소하기만 한 것이었어요. 허나 다시금 친구 무당의 말을 떠올리고 난 그 다음 날, 그 성활한 처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2번째 만남이란 말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대시를 해야 그나마 일이 성사될 것이요. 그러니 그냥 내가 이르는 대로 하시면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라며 그녀가 전하는 말이란 못이 됐든 그 방위성이란 자를 당신 집으로 초대해야 할 것이요. 그리고서는 자꾸 야한 농담을 던져서는 남심을 아주 제대로 자극하란 말이외다. 요것만큼 넘어오도록 하는데 좋은 방법도 없어 놓은 터이니. 라면서도 자꾸 속에서 올라오는 죄책감에서인지 평소답지 않게 말까지 더듬는 모순이었어요. 헌데 그 말을 듣던 성화는 자신이 되려 더 좋아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도 하네 그려요. 그런 남사 실험 말로 한번 잘 구워 삶아 보겠습니다요. 어찌 그런 쑥맥이 요런 말을 이리도 되받아치는 건지. 벌써부터 갑작스레 심장이 죄어오는 모순이었습니다. 그놈의 방위성이 진짜로 구워 삶아지면 어쩌나 싶은 것이었지요. 그리고서는 먼 발치에서 만난 그들을 바라보던 모순이 그냥 빨리 뒤돌아서야 할 텐데 말이지. 다짜고짜 굶주려 보이는 처자가 달려드는 것에 잠깐이라도 휘둘릴 그런 선비가 아닐 테니까 말이요. 쉽고 값싸 보이면 먼저 거릴 두는 것이 제대로 된 남심이렸다. 헌데 꽤나 오래 이어지는 그들의 만남에서 제 손가락만 만져대는 모순이었어요. 심지어 서로 웃기까지 하는 것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도 한참을 꽃밭에서 얘기를 나누던 그들은 또다시 해질녘 노을을 따라 걷기 시작하더니만은 그제서야 인사를 나누며 헤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돌아온 성화의 말에 모순은 자칫 기절할 뻔하는 것이었지요. 아, 정말이지. 다음에 만날 땐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됐든 저와 얘기 나누는 것이 즐겁다면서 말이지요. 아, 이것이 다 모수님 덕분이 아니랍니까요. 이에 신이 난 성화의 모습의 모순은 그저 억지 미소만을 내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곤 집으로 돌아와서는 제 마룻바닥만 내리치며 한참 동안을 속상해 누워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모순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천천히 그 대문 밖을 나서보자
저 잠시 말 좀 여쭙고 갈 수 있겠습니까요? 그 소리에 눈을 더욱 크게 뜬 모순이 자신의 눈만 꿈뻑거리는 것이었어요. 그 목소리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선비 방이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채로 말을 잇지 못하는 과부 모순이었건만 어째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요? 아니, 어찌 처음 뵙는데. 알아본다니요? 대뜸 자신을 아냐는 물음에 이어 답하려니까는 말이 꼬여버린 모순이었어요. 요 며칠 사이에 말입니다. 계속 제가 다니는 쪽으로만 오시길래 같이 마주쳐 본 줄 알았건만. 그럼 어째 저만 봤었나 보군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그만 그쪽의 모습에 좀 반했다지 않겠습니까요? 지금은 여차저차 다른 처자분을 만나고는 있지만서도 오늘도 어째 제가 있던 저쪽에 와 계시다가는 이리로 돌아오시던데 낭자의 댁이 여긴 줄은 미처 몰랐다지 않겠습니까요? 그러니 어째 잠시 들려서라도 인사를 좀 나누려 했지요. 다른 말은 둘째 치더라도 그 반했다란 말이 귓전에 마냥 울려대는 모순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레벌레 그 방이성이를 집 안으로 들이는 모순이었지요. 이후 몇 마디 덕담을 시작으로 쭉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어째 그럼 그 성화라는 처자를 알고는 계신 걸까요? 같이 얘기 나누시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는 터라. 순간 말문이 막혀버린 모순이었어요. 매번 제대로 숨어 지침을 내줬다 생각해왔건만은 이왕 일이 된 거 어쩔 수 없이 솔직한 대답을 내놓아야만 하는 그녀였습니다. 이에 모순이 그간에 있던 얘기들을 모두 털어놓자. 어째 그래서 그런 것이었군요. 그럼 이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저는 왠지 당신과 만나고 싶은데 말이요. 이 말에 먹던 다과가 목에 걸려버린 모순이었어요. 놀란 방이성이 캑캑대는 모순의 등을 쳐주려 하자 괜찮다라며 찔끔 나온 눈물만을 닦아내는 그녀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어찌 이리도 꿈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눈앞에 있다고는 믿기지 않는 그 방이성이란 선비를 그냥 확 끌어안고도 싶은 모순이었지요. 그러면서 그만 모순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고야, 이제야 제 천생연분을 여기서 이리도 딱 만난 것이구만요. 라며 모순의 손을 슬쩍 움켜쥐는 방이성이었어요. 이에 놀란 듯하면서도 그 손을 절대 놓지 않는 모순인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러기도 잠시 그제서야 성화를 걱정하는 방이성이었지요. 이런 태도의 모순은 그제서야 자신이 잃은 이성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며칠 뒤엔 그 성화 씨 집에 잠깐 들리기로 했어서 말입니다. 그래도 대화는 잘 통했던 터라 그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이런 방이성이었건만 그래도 남자치곤 여린 것이 참 그 됨됨이가 너무도 대단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누군가의 부탁을 진심으로 들어주던 자신의 옛 모습을 새록새록 떠올리는 모순이었지요. 헌데 그랬다 보니 그 본래에 꽤 많던 생각 하나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 방법 하나를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 말입니다.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라서 어찌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는 방이성에게 뭐라 속삭이자 거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그였습니다. 이후 집을 나선 이들은 곧장 저 언덕 너머께에 있는 한 작은 기와집을 찾아가는 것이었지요. 그 모순이 속삭인 말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네, 성화 씨가 일전에 고백했다가 제대로 차내버린 남정네를 좀 알아서 말입니다요. 성은 조씨요? 이름은 동기라는 자이온데 다른 건 몰라도 돈을 좀 쥐어주면 그 성화 씨와 좀 만나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지요. 마침 내 듣기로 따로 만나는 처자도 없어 놓은 것 같던데 그냥 딱
3번만 만나도록 일러놓고는 그 만남의 현장에 방이성이가 나타나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 성화 씨는 분명 자신이 먼저 좋아했던 조동기란 자를 참아내칠 수는 없을 것이요. 마음이 여린 방이성의 입장에서도 거절할 명분이 더 마음 편히 세워질 수 있을 거란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조동기의 남심 또한 약간의 자극을 받아서는 자신을 선택한 성화한테 좀 더 끌릴 수도 있을 거란 것이었지요. 한마디로 성화 처자와 조동기를 제대로 엮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순의 말대로 결국 그 조동기란 자와 마주한 그들이었건만. 아니 어찌 그런 돈 따위로 절 매수하려 하십니까요? 가뜩이나 전 여자한테 관심을 줄 만큼 그런 여유도 없어버리는데 말이오. 돈을 더 준다 해도 이미 마음에 없다한 처자이건을 어찌 3번씩이나 만날 일을 만들겠소이까?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집에 다시 들어가 버리려는 조동기였건만. 아니 그럼 뭔 일을 하시길래 그런 여유조차 없다 하시는 겁니까요? 무슨 과거 시험이라도 준비하신답니까? 라고 방이성이 묻자 금세 돌아보는 조동기의 표정이 방금 전과는 좀 다른 것이었어요. 아, 그렇소마는 그 시험 공부가 너무 어렵다 보니 2번을 떨어지고 나니깐 더 고민이 된다 안 합니까? 이 길을 계속 가야 맞는 건지. 더 얘기를 들어보니 최연소 급제를 꿈꾸며 그리 넉넉지 않은 집안 살림 속에서도 꿋꿋이 홀로 독학을 이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 말을 듣던 방이성이가 그럼 내가 그 글 공부를 좀 도와드려봐도 되겠어? 나도 이번에 과거 시험을 봐놓은 터에 나름 장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말이외다. 그것도 문과시험의 장원이라 하는데 이를 처음 들은 모수는 그 조동기보다도 더 깜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 조동기가 아니 그것이 정말이십니까요? 저도 문과인지라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던 터였건만은 그래 주시기만 한다면야 내 그 부탁쯤은 바로 들어드리겠다면서 군소리 없이 성화를 만나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3번 모두 다 말이지요. 이에 다시 만날 약속을 잡고 뒤돌아서는 모순과 방이성이었어요. 아니 어찌 그런 과거 시험을 봐놓고도 저한테나 성화 씨한테 한 말씀도 안 하셨답니까? 라며 모순이 묻자 남녀가 서로의 마음만이라도 주고받기 바쁜 것인데 어찌 그런 출세 따위가 끼어들어올 새가 있는 것이겠소. 그런 것만 먼저 따진다면은 내 안에 있는 나를 허투루 바라볼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인연이란 것은 온전히 그 사람과 나 자신만을 바라봐 줄 때에 제대로 찾아오는 것이라 내 그렇게 믿고 있소만. 이 말을 전하는 방이성이 눈은 마치 모순 자신이 과부라 고백을 했을 때에도 무슨 상관이 있냐며 되묻던 그 눈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모순은 그만 더 황홀지경으로 반하고 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곧 그 성화 처자와 조동기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그들이었습니다. 나름 뜬금없이 찾아온 조동기였기에 마냥 놀란 채로 서 있기만 한 성화였건만은 어렵사리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자 그 좋아했던 옛 생각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로 조동기와의 2번째 만남을 서슴없이 이어가는 성화였습니다. 헌데 그때 아니 성화 씨 아니십니까요? 강가 정자에서 웃음꽃을 만발하고 있던 성화가 깜짝 놀란 채로 입을 가리고만 있는 것이었어요. 어째 집에 안 계시다 했더니만은 다른 분을 만나고 계셨군요. 그럼 지금이라도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성화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더니만은 저 지금은 곤란하겠습니다요. 이런 성화의 말에 상당히 실망한 듯한 표정의 방이성이가 그럼 실례가 많았소이다. 부디 그분과의 만남이 잘 성사되시길 빌겠소. 라며 발길을 돌리는 그였지요.
이 말에 당황하는 성화였건만은 그 옆에 조동기의 얼굴에는 왠지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양볼도 함께 상기된 채로 말입니다. 이에 또 다음 날 세 번째의 만남을 이어간다는 소식에 모수는 방이성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나름 또 걱정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조동기란 자가 3번 만나는 약속 이후에 성화 씨를 내치지 않아야 좋으련만. 그럼 우리가 더 죄책감 없이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소?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이제 한양에 붙은 방을 보러 가야 할 참인데 말이오. 어째 그 장원의 소식보다 성화 씨와 조동기가 잘 만나고 있단 소식이 내심 더 기쁘긴 할 듯한데 말입니다. 이런 방이성이 말에 함께 미소를 지어주는 모순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급제자 발표 날짜에 맞춰 한양으로 향하는 방이성이었건만 이를 한껏 배웅해주고 난 모순이 또 누군가와 마주쳐 깜짝 놀라고 마는 것이었어요. 아, 또 놀랬지 않소? 대체 당신은 뭘 어쩌자고? 때마다 모순 뒤만 쫓아댕기기에 바쁜 이춘식이었습니다. 안 하라고 뭐 자존심도 없는 줄 아는가? 저런 살만 디룩디룩 찐 선비는 만나주면서 나는 허구한 날 무시만 하고. 그러니 못하러 내 모순이 너한테만 또 놀림을 당하겠는가? 저놈의 선비 양반이 저리 뒤돌아가면서 어디 모순이 널 또 만나주겠냐고. 나니까 그래도 과부인 널 이리 만나주는 것이지. 그랬습니다. 웬일로 나름 바른 말을 하는 듯 싶었건만 자신을 모조타고 그 방이성이가 장원 급제까지 해와 만나주겠냐는 생각이 퍼뜩 드는 모순이었지요. 그냥 한양 땅에 머물면서도 저 좋다는 처녀들이 줄을 설 텐데 말입니다. 헌데 그땐 그 말도 안 되는 무당으로 날 겁주더니만은 이참에 아주 잘 됐네 그려. 그 내 친구 조동기를 꿰어갖고는 그 성화라는 처자한테서 남정네를 빼앗아갔다면서. 그런 짓을 하고도 이 춘식이가 모를 줄 알았는가? 이 말에 그저 놀란 눈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순이었건만 내가 자넬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아는가? 나만의 방식이 좀 서툴렀다 하더라도 조금만 받아줬어도 되는 것을 내 정말 사랑했단 말일세. 라며 슬쩍 눈물을 훔쳐내는 이춘식이었어요. 그리고는 흐느끼며 뒤돌아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뒤로 하루 이틀이 지나는 동안 모수는 괜시리 불안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어째 그 춘식이가 성화 씨한테 알리고야 말았을 것을. 그럼 내 어찌해야 할 것이냐? 이 마을을 떠날 수도 없고. 헌데 이때였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하듯이 그 모순의 집 밖에 성화 처자가 떡하니 와 있는 것이었어요. 모순님, 집에 계십니까요? 없는 척도 할 수가 없던 터 뭐라 쌍소리를 들어야 할지 내심 마음을 다잡은 채로 대문을 여는 모순이었지요. 헌데 모순님,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요. 제가 방이성이를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어찌 자신이 이리도 매몰찰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간에 조동기와의 만남을 이어온 사실을 낱낱이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이성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겠다 이르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만은 어째 저도 좀 급한 마음에 그 혼인 약속까지 해버렸는데 말이오. 제가 오직 자기를 뒷바라지해줄 그런 천생연분이라는 것 같다래나 뭐래나. 조동기란 총각도 3번을 만나고 나니 정말 기적같이 그 성화 처자에 홀딱 빠지고 만 것이었어요. 헌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울며 뒤돌아섰던 이춘식이가 끝내 그 알고 있던 사실을 성화한테 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순이를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그녀가 맘다치는 일은 결단코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이에 안도하면서도 씁쓸한 미소를 지울 수 없는 모순이었건만. 그리고 몇 주 후 성화와 조동기의 혼인이 이루어진 그날, 모순은 그 잔치상 주변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있을 뿐이었지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성화를 축하해주곤 하면서 말입니다. 헌데 그때였어요. 한 기똥찬 말을 탄 채 마을로 들어서는 이가 있었으니 긴 어사화를 꽂고 있는 방이 성인 것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울려대는 풍악 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모순이 그를 알아본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더할 나위 없이 말에서 내린 방이 성과 그에게 다가간 모순은 아주 오래오래 그 자리에서 서로를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천생연분을 찾아내는 것도 큰 뜻을 이루는 것이라 했거늘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을 위한 일에 오롯이 마음을 쏟는다면 그런 년이 저절로 찾아질 줄 심히 의심치 않습니다요. 그럼 뜻하는 바 모두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